영양중심 영재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 파일럿 미세먼지가 뭔지 빠밤. 반갑습니다 여러분. 미세먼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보아요. 자, 미세먼지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이렇게 하고 다니지만 사실 코로나19가 발발했던 그러니까 재작년 이전에 봄과 가을을 생각해보면 우리 집에 항상 이런 식으로 마스크가 있었단 말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도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집에 이미 마스크가 몇 개 있긴 했었단 말이죠. 그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봐 주세요. 이제 미세먼지가 워낙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결국 황사 또는 미세먼지를 날씨 예보에서 확인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과가 됐고요. 부모님들의 핸드폰에도 보면 아마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는 이런 어플도 당연한 듯이 이제 구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세먼지가 대체 뭐길래 우리가 이렇게 맨날 체크하고 영향을 받고 살아야 되나? 그래서 그 미세먼지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비교할 대상들은 바로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왠지 비슷한 듯 비슷한 거 아닌 비슷한 거 같은 얘네들을 가지고 미세먼지의 정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황사의 발생 원인은 뭐냐면 이거 색칠하면서 얘기해 볼게요. 바람에 의해서 하늘 높이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일단 주체는 모래먼지예요. 모래먼지를 하늘에 샥 뿌려놓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힌다, 그죠? 그걸 이제 하늘에 툭 뿌려놓은 그 모습이 바로 이 옆에 보이는 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비 사막 같은 데서, 그러니까 중국 쪽에 있는 먼 사막 쪽에서 이렇게 흙모래가 확 일게 되면 그게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반도의 황해와 동해를 뒤덮은 모습을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주로 자연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분도 칼슘, 철분,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과 같이 토양에 원래 기본적으로 있는 성분들이 들어있곤 해요. 네, 입자 크기는 주로 20 마이크로미터 이하입니다. 이 마이크로미터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길이나 또는 거리를 잴 때 킬로미터 내지는 미터, 센티미터, CO 썼다. 네, 센티미터 또는 밀리미터 이런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밀리미터보다도 더 작은 단위를 바로 마이크로미터라고 해요. 나중에 단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더 설명드릴게요. 자, 황사의 발생 원인, 성분, 입자 크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미세먼지를 살펴볼게요. 자체 효과. 자, 미세먼지. 자,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은 주로 화석연료의 연소 또는 공장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등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한 인위적인 화학물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탄소화물, 중금속 등과 같이 어떤 인위적인 화학물질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죠. 이런 성분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자 크기는 아까의 그 황사보다 훨씬 작습니다. 주로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이고요.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 더 작은 애들을 2.5 마이크로미터인 이하 애들을 그렇게 묶어서 초미세먼지라고 부릅니다.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 이렇게 쓰면 말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PM10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요. 또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를 얘기를 할 때는 PM2.5라고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때론 이런 10과 2.5를 이렇게 귀퉁이에 작게 적어서 표기하기도 하니 참고하세요. 이게 그럼 얼마나 작은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이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이쪽에 보면 무슨 돌산 같은 게 있잖아요. 확대해 볼까요? 근데 이게 사실 돌산이 아니고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휴먼 헤어. 네, 머리카락이래요. 근데 이 머리카락보다 더 작은 게 이제 가는 해변의 모래라면 이거보다 더 작은 게 지금 소금, 더 작은 게 혈액 속의 백혈구,
그럼 이 안쪽 사이즈가 이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 같으면 혈액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적혈구까지 우리가 봤는데 적혈구보다 더 작은 그런 입자에 속하는 것이 바로 10마이크로미터, 2.5 마이크로미터라는 사이즈입니다. 와, 진짜 작다, 그쵸? 자, 요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얼마나 작은지를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작은 거를 측정해야 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별도의 단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적혀 있는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마이크로미터. 옆에서 누가 본다고요? 어때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좋아요? 마이크로미터. 네. 이 마이크로미터는 이게 여러분 라틴어, 그리스어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뭐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것처럼 알파, 베타, 감마가 그리스어의 A, B, C라면 여기 마이크로미터를 쓸 때 이 M은 그런 계열의 M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M을 특수문자로 쓰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손으로 따로 그릴게요. 네, 1마이크로미터는 1000분의 1밀리미터예요. 이거 1mm라는 이 단위는 우리가 자의 눈금에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1000칸으로 나눠. 자, 이 조그만 칸을 다시 1000개의 칸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죄송해요. 목소리 이상해졌죠? 이렇게 나눈 것의 하나가 1마이크로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머리카락이 이렇게 75 마이크로미터였다고 하면 진먼지가 4 마이크로미터고요. 꽃가루가 40 마이크로미터. 그다음에 뭐 세균 이런 사이즈. 그다음에 바이러스가 이런 사이즈라고 해요. 참고로 우리가 지금 보는 요 그림은 이제 제가 일부러 이거를 원 자료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그 신문 보도 자료 같은 데서는 어떤 학자가 주장한 참고 자료를 봤냐에 따라서 이렇게 10 마이크로미터 이하를 황사,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를 미세먼지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업하면서는 황사 말고 10 마이크로미터 이하면 미세먼지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면 초미세먼지로 보기로 해요. 자, 그러면 미세먼지가 뭐며 얼마나 작은지 예측 가능하신가요? 여기까지 하고 학습지 확인해 보겠습니다.